계속 보겠습니다. 194페이지고요. 194페이지. 자, 지금 3번에 보시면은 전세권 처분이 나옵니다. 전세권자가 자신이 가진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을 때 을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다가 넘겨도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팔아먹을 때 물건만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권리도, 양도를 해가지고 팔아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양도만 처분이 아니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빌려줄 수도 있죠. 이거 아까 지상권에서 봤던 거랑 메커니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담보로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전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세권 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도 전전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처분권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전세권자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설정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분 금지 특약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처분하지 마라.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분 금지 특약 들어가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여기선 못해요. 처분 금지 특약이 여기선 유효거든. 아까 전에 지상권에서는 처분 금지 특약이 무효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라는 거죠. 유효. 분필 좀 잠깐 뺄게요. 자,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처분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06조에서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자체를 타인에게 첫째 양도한다. 아니면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존속 기간 내에서 딴 사람한테다가 전전세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임대를 할 수도 있다까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근데 뒷문장에 나오죠. 설정 행위를 통해서 이거를 만약에 금지시켜 놓았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는 금지 특약을 넣었다면은 이런 양도, 전전세, 임대, 저당권 설정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특약 들어가면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4번. 전세권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309조를 보게 되면은 전세권자는 목적물 관련해서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 유지, 수선 의무가 설정자에게 있다고요? 전세권자에게 있다고요? 이 의무가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앞서 봤었던 지상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수선 의무는 지상권자한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등장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자들 중에서 유지, 수선 의무를 지는 전세권자와 지상권자 같은 경우 비용 중에서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자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가액을 증가시키는 유익비가 들어갔다면은 유익비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 근데 이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밑에 쪽에 310조에서 나오죠. 310조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목적물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 유익비에 관해서는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고
그 경우 소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액 혹은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경우 법원에서 소유자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환 기간 허여, 이 뜻이 뭐였어요? 기간을 유예시키는 거였죠. 이거 유익비 관련해서 기간을 유예시키게 되면은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유치권 안 된다. 이 표현 나오면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오른쪽 5번 존속기간입니다. 312조 1항에서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최장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2항 내려가시면은 건물 전세로 들어갔을 때는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존속기간은 1년으로 가된다. 그래서 최단기 1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지금 이 최단기 규정 1년이 무슨 전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전세로 들어갔을 때가 최단기 1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건물 전세가 아니고 토지 전세였다.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최단기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로 했을 때는 기간을 만약에 뭐 한 10개월로 약정했다면 그냥 10개월짜리 전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토지라면. 만약에 건물 전세로 들어갔는데 기간을 10개월로 약정했다면은 자동적으로 1년짜리 전세가 되는 거죠. 건물일 땐 그런 거죠. 자, 근데 지금 1항에서 봤던 최장기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 못 넘겨요. 이거는 건물 전세든 토지 전세든 둘 다 10년이에요. 최장기는 안 가리고 다 제한 걸립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4항에 보시면은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통지. 여기서 말하는 갱신 거절의 통지는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또는 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안 올리면 난 갱신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 통지를 했다고요?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 않으셨어요. 6월 전부터 1월까지 나가라고 안 했죠? 그렇다는 건 나가라는 거다. 계속 있어도 좋다는 거다. 계속 있어도 좋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간 만료됐을 때 전에 했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여 전세권을 다시 설정한 걸로 보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갱신되는 제도. 이런 제도를 법정갱신 제도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 건물 확인합니다. 건물. 법정갱신은 토지 전세는 안 돼요. 토지 X. 법정갱신 토지는 안 됩니다. 토지 X. 건물 전세에서 되는 겁니다. 둘째.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이다. 둘째, 6월부터 1월이다. 자, 셋째,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전에 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셋째, 동일한 조건으로. 그런데 그 밑에 줄,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이 경우 존속기간은 기간만큼은 그대로 쫓아간다고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요?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기간은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째, 건물이다. 둘째,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이다. 셋째,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넷째, 다른 조건들은 똑같지만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거다. 다섯 번째, 밑에 313조. 결국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섯 번째, 각 당사자 둘 다 전세권에 있어서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정자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권자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죠.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몇 개월 뒤에 끝난다? 6개월 후에 끝납니다. 여섯 번째, 6개월 후에 끝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5번을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5번.
법정갱신은 법정갱신이라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 없이도 된다고요? 등기 없이도 7번째. 등기 없이도 되는 거다. 7번째. 총 7개 말씀드렸어요. 자, 다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6번.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전세권자가 설정 계약이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을 안 하셨다는 거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빌렸을 때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택을 빌리셨으면은 주거용으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빌리셨으면. 근데 주거 용도로 안 쓰고 집을 빌려놓고 막 창고로 써버린 거죠. 이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리면 용도에 따라서 쓴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의무 위반입니다. 전세권자 의무 위반. 그럼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7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자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대해서 가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줄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가 있고 지금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건데 이 건물이 자기 땅 위의 건물이라고요? 타인 토지 위 건물이라고요? 타인 토지 위 건물이래요. 그러면 건물이 갑 거라면 토지는 남의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갑은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도 갑은 뭐를 가지고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지상권 가지고 있겠죠.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타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 을이 가지고 있는 전세권 효력은 건물에 미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건물에 미치는 건데 이 경우 이 지상권 토지 사용권 있죠? 이건 결국 종된 권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갑이 만약에 전세금을 안 줘서 전세권자가 이 건물에다가 경매 청구한다고 생각해요. 경매를 청구하면 건물이 경매되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타인 토지 위 건물이니까 지상권도 세트로 엮여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 정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얘가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모두 같이 낙찰받아요. 지상권 같이 받아요. 그렇다는 건 결국 건물 전세권의 그 효력이 건물에만 미친다. 지상권에도 미친다.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담보물권적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줄에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지상권이나 혹은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경매 청구하면 다 같이 경매가 되는 겁니다. 8번 내려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죠. 여기서 부속물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에어컨을 말하는 거죠. 합쳐진 거, 안 합쳐진 거. 안 합쳐진 거 말하는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는 전세권 설정자가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야, 뜯어가지 마.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있잖아. 그럼 전세권자는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걷다 씁니다. 형성권. 부속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매수 청구 들어오면 거절 못하고 팔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설정자 쪽에서 뜯어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 혹은 설정자로부터 뭐한 물건? 매수했던 물건일 때 그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권자 쪽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둘 다 형성권이에요. 거절 못한다. 9번 내려갑니다. 토지전세죠. 토지전세권자라고 한다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건물 빌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빌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토지 빌린 사람들이 하는 거죠. 토지 사용권자들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지상권자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토지 빌려서 건물 짓고, 자, 건물 짓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이때 기간 자체가 만료가 되면은 1차적으로 이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먼저 바로 매수 청구한다 그랬어요. 갱신 청구부터 한다 그랬어요. 갱신 청구 먼저 하셔야 됩니다. 1차 갱신 청구. 갱신 청구를 먼저 하세요. 근데 갱신 청구를 설정자 갑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2차적으로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요, 형성권이라고요? 이거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근데 갱신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가 지상권에 규정돼 있는데 토지를 빌리는 자가 지상권자만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 지상건물 현존하고 있으면 1차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2차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논란이 됐던 게 그러면 토지를 전세로 빌렸다. 토지 전세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당시에 뜨거운 쟁점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된다 안 된다. 에? 논란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던 중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나왔어요. 판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토지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됐든 토지 임차인이 됐든 토지 전세권자가 됐든 전부 다 토지 사용권자들이잖아. 토지 사용권자. 그럼 얘네들한테는 전부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을 해줘야 돼라고 판결 떨어졌다는 거죠. 2년 전에. 그래서 작년에 출제됐었죠. 재작년에 출제됐어. 자, 그래서 토지 전세권자도 이거 행사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토지 임차인 쪽에서 건물 공작물에 관한 그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에 대한 그 민법 규정은 성질상 토지 전세권에다가도 유추 적용시켜서 전세권자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하셨던 거죠. 자, 좀 정리 좀 할게요.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좀 정리합니다. 매수 청구권. 매수 청구가 뭐 공법에도 나오고 할 테지만 민법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는 민법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민법 범위에서 매수 청구는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 둘째, 무슨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두 개밖에 없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씨가 다르잖아요. 얘는 부속물이고 얘는 지상물이고 다르죠. 근데 둘 다 매수 청구죠. 둘 다 매수 청구권이죠.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민법에서 등장하는 매수 청구권은 무조건 형성권이에요. 무조건입니다. 파트를 막론하고 그것이 부속물이 됐든 지상물이 됐든 무조건 매수 청구권은 하늘이 무너져도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권리 행사로 효력을 만든다. 그리고 무조건 강행규정.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특약으로 배제 못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부속물과 지상물은 달라요. 이걸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부속물 매수 청구는 기본적으로 그 권리자가 건물 사용권자. 제가 부속물을 항상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어컨은 토지 빌려서 설치해요? 건물 빌려서 설치해요? 건물 빌려서 설치하는 게 에어컨이죠. 그래서 부속물은 건물 사용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를 빌린 사람이 건물을 팔아먹는 거죠. 이거는 토지 사용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둘째, 지상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때 1차 뭐부터 청구하고 갱신 청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행사하는 다 똑같습니다. 반면에 부속물 매수 청구의 요건은 설치된 부속물을 동의받고 설치했을 때 혹은 주인한테 뭐 했을 때 매수한 물건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 주자가 누구겠어요?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은 건물 빌리는 거, 토지 빌리는 거. 토지 빌리는 거. 지상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권자가. 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임차.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은요. 토지만 빌릴 수 있어요. 건물 빌릴 수도 있어요. 건물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차인 말고 무슨 임차인은? 건물 임차인이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자체가 토지 건물 다 빌릴 수 있어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자가 건물의 전세로 들어간다. 그럼 건물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토지를 빌리셨으면 토지 전세권자. 그럼 얘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자는 두 사람이에요. 건물 빌리는 자들. 건물 전세권자 혹은 건물 임차인이겠죠. 맞나요?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빌리는 사람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세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정리되세요? 오케이. 자, 10번 내려갑니다. 전세권의 소멸. 그리고 동시이행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 보시면은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되고 그 밑에 줄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 빼주고 서류 갖다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전세금 돌려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거든요. 전세권 설정자 갑이 있고 전세권자 을이 있는데 전세가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빌렸던 그 목적물을 다시 돌려줘야죠. 반환을 해줘요. 목적물 반환뿐만 아니라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돼요. 서류도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세권 설정자 같은 경우는 뭐를 돌려줘야 된다?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요. 양자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자의 채무가 무슨 관계라고요? 이게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같이 하셔야 돼, 같이.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기억나시죠? 우리 계약법 할 때 열심히 했었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이 둘의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라서 만약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도 자기 채무 이행해요, 이행 거절해요? 거절하겠죠, 안 하겠죠? 그럼 을이 안 하니까 갑도 안 하잖아요. 둘 다 안 하죠. 그럼 누가 나빠요? 똑같아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안 나빠요? 둘 다 안 나빠요. 둘 다 안 나빠요. 균형이에요, 균형. 둘 다 안 하면 둘 다 안 나빠. 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둘 다 이행을 지체 중인 거다,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 둘 다 똑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세권자가 너 왜 전세금 안 주냐 하면서 경매를 청구하실 수가 없어요.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상대방을 이행지체로 빠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행지체로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나는 서류 주고 반환했는데 너는 지금 전세금 안 주고 있잖아. 나쁜 놈. 이러면 갑이 뭐에 빠져요? 이행지체에 빠져요. 그럼 갑이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깨진 거죠. 이 상태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집을 비우고 경매 청구, 집 안 비우고 경매 청구. 집을 비워야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논리입니다, 지금. 자, 지금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면 다 이행한 거예요? 아직 다 이행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자가 나 전세금 안 줄래? 반환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양자의 채무가 동시이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지금 둘 다 이행 제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현재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지체 상태예요? 이행지체 상태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따라서 셋째 줄.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하려면은 서류도 제공하셔야죠. 그러고 나서도 안 하죠? 그럼 이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 갑니다. 11번. 일부 전세입니다. 목적물 전부를 다 빌린 게 아니라 일부만 빌리셨다는 거잖아요. 방 한 칸 전세입니다, 지금. 자,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할머니 집이죠. 할머니 집. 할머니 집에 을이 전세 들어갔어요. 근데 전세 들어갔는데 이 집 전부를 전세로 빌린 게 아니라 방 한 칸. 방 한 칸을 전세 들어갔다. 그럼 전부 전세예요? 일부 전세예요? 일부 전세. 일부만 전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부 전세로 들어갔으니까 그 전세권 효력이 이 집 전부에 미쳐요? 일부에 미쳐요? 일부 방에만 미치죠.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줘요. 갑이 전세금 안 줘요. 그럼 이때 전세권자가 이 집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전부 경매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다가 경매 청구해야 되죠? 방만 경매 청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거든요. 방만 경매가 안 돼요. 방이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방만 경매 청구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전세권으로는 현 시점에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마침 후순위에 자, 이 집 후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돈을 안 갚으셔가지고 저당권자가 이 집에다가 경매 청구했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저 집이 낙찰됐을 때,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는 순서가 을이 순위가 빨라요, 병이 순위가 빨라요? 을이 빠르죠. 이때 을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는 대금 전부에 대해서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는 게 가능. 자,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같은 경우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순 없지만, 경매가 되었다면 전부에 대해서 뭐는 가능하다고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먼저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지만, 동그라미 2번에서 초과해서 건물 전부를 다 경매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다음 12번 내려갑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인데, 이 을의 전세권을 객체로, 을의 전세권을 객체로 여기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저당권자가 지금 부동산 담보 잡고 있다고요? 전세권 담보 잡고 있다고요? 전세권을 지금 담보 잡고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이 전세권자가 을구 1번입니다. 전세권자가 을구 1번이면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부기로 들어가 있겠죠. 1-1. 자, 이런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소멸해버렸으니까 원칙상 저당권도 소멸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미 전세권 자체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에다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어요. 이미 전세권은 끝나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을은 전세 기간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결국 갑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을이 갑으로부터 전세금 돌려받아야 되죠.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있죠. 이거를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갑한테다가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전세금 압류했으니까 을한테 전세금 빼주지 말라고 통지를 하고 전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하죠. 처음에는 병이 저당 잡았던 게 뭐였죠? 전세권을 저당 잡았었죠. 근데 그 전세권이 끝났고 그 담보 잡았던 권리 형태가 전세금 채권으로 모습을 바꿨죠. 그럼 바뀐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그랬거든요.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보험금 같은 게 있었죠. 보험금. 근데 보험금만 물상대위는 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채권도 물상대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이 된 후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다 만료가 돼버렸어요. 이때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을 못 하시겠죠. 왜냐? 전세권이 끝나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번 내려갑니다. 1의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압류해가지고 이거 물상대위에서 전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죠. 3번 1의 경우 저당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한테 전세금 주면 되겠죠. 만약에 압류가 있었다면, 전세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었다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 반환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압류가 있었어요, 압류가 없었어요? 압류가 없었으니까. 압류가 없으면 을한테 전세금 반환해주면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압류가 있었어요, 압류가 없었어요? 압류가 없었으니까.
압류 없었으니까 그냥 갑이 을한테 전세금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뒤에 예제 2번 문제 풀어보죠. 예제 2번 문제 전세권 옳은 겁니다. 1번 인도. 인도죠 인도. 성립 요소다 성립 요소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인도 안 시켜도 전세권 성립할 수 있죠. 계약, 전세금, 그리고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자, 2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했던 거예요. 남의 땅 위에 건물 전세죠. 그럼 그때는 남 땅 위에 건물이니까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토지 사용권 갖고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상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에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2번 정답이죠. 3번입니다. 전세권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해버리고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원래 전세권이라는 거는 용익 물권이라서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지금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시켜버렸죠? 그럼 그거 전세다, 전세 아니다. 그거 전세 아니에요. 전세 아니에요. 4번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통상 유지 수선 관리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있습니다. 지금 4번은 설정자한테 그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틀린 거죠. 자, 5번입니다. 법정갱신됐네요. 법정갱신됐을 때 그 효력을 제3자한테 주장하고 싶어요.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 없이도 돼요? 등기 없이도 됩니다. 등기해야 틀렸습니다. 왜 등기 안 해도 되죠? 법률 규정이라서. 법정 자체가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도 되는 거죠. 등기 없이도. 3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누가 전세권자죠? 을이 전세권자죠. 그리고 건물 전세죠. 건물 전세. 자, 1번입니다. 존속 기간을 15년으로 하셨어요. 그럼 15년짜리 전세예요? 10년짜리 전세예요? 10년짜리 전세죠. 최장기 10년이라서. 최장기 10년. 자, 2번입니다.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이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꼭 수수될 필요는 없죠.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갑이 X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대지에 지상권 취득했다는 거죠. 자, 갑은 지금 건물주인데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 가졌다라는 이 말은 아마도 땅이 남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전세권 을의 그 효력은 그 타인 토지 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권,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미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4번 법정갱신. 갱신 등기 없이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예, 법정갱신이라서 등기 안 해도 되죠. 5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등기가 맞춰졌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한 겁니다, 이거. 그럼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예요. 실체부합 유효입니다. 용의물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보물권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함께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엑기스 챙겨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특강 때 기출문제를 함께 다루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